안녕하세요. 오늘도 네오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네오케의 송희 실장이고요. 제가 오늘 우리 네오케의 무료 수면교육 상담소 지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하나씩 사연 읽어보고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박유진님이 보내주셨고, 아기는 도진이. 현재 3개월입니다. 3.6개월 정도 됐네요. 우리 아기의 고민은 이래요. 안아서만 재우다가 8주경, 약 2달 무렵부터 수면 교육을 시작을 했고, 현재 옆잠 베개에서 낮밤잠을 모두 자고 있대요. 그리고 백색 소음기, 촉촉기를 사용하시고, 촉촉기가 빠지면 들어가 다시 껴주고 반복을 하면서 잠에 드나 봐요. 그런데 낮잠 연장이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밤잠 새벽 수유를 끊은 지 8일이 되었는데 4일 전부터 갑자기 입면 4시간 후부터 1시간마다 새벽 내내 깬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분유 텀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분유량 늘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텀을 늘려가면서 밤에도 좀 덜 깨길래 새벽 수유를 좀 끊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원인이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잠 연장이 안 된 지는 오래되었대요. 아주 아주 아기 때 2시간씩 자는 경우도 있었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은 30분만 되면 귀신같이 깨어요. 그리고 울지 않고 혼자 방긋방긋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잠을 깨고 나서 1시간 정도 놀다가 다시 30분 더 재우고 나면 수유텀 맞춰서 그 일과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즉, 한 번에 낮잠을 2번으로 나눠서 쪼개서 재우고 계신 것 같네요. 옆잠 베개를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옆잠 베개 안 쓰던 시절에 막 3, 4분씩, 3, 40분씩 울고 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이게 지금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우선 지금 보내주신 정보를 좀 조합을 해보면, 우선은 하루에 총 수유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1시간마다 깨는 것이 반드시 밤중깨의 원인을 배고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 4개월 사이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수면퇴행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뒤집기를 앞두고 있는데 옆잠 베개에 묶여서 자기 때문에 몸이 조금 움직이면서 답답하고 불편하니 계속 반복해서 깨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한 입면할 때 쪽쪽이를 좀 수시로 물려주면서 재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쪽쪽이에 좀 깊은 잡념관이 자리 잡게 되면서 조금만 쪽쪽이가 떨어지거나 내가 쪽쪽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다시 깨어나 울고 쪽쪽이를 엄마가 다시 물려줘야지만이 다시 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좀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낮잠인데요. 낮잠을 30분밖에 못 자기 때문에 아이의 한 번의 낮잠을 쪼개서 재우고 계신 것 같아요. 수유턴 맞추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쪼개서 자는 낮잠은 애매하게 낮잠을 자고 피로가 애매하게 쌓이고 애매하게 풀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요. 이게 또 밤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좀 맞춰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셀프 수면 교육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지요. 그리고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든 케이스가 다 달라요. 내 아이와 남의 아이는 진짜 같지가 않아서 일반화 시키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난관을 많이 겪으시죠. 그러면서 전문가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음, 사실 그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옆잠 베개를 떼고 아이가 옆잠 베개 없이 좀 더 스스로 편안하게 자도록 교육을 해주는 그 과정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기가 도진이가 밤에 자고 나서 깊게 자지 못하면서 1시간마다 계속 깨어나요. 그리고 막 울어요. 울어서 다시 재워주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낮잠 때도 입면할 때 1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쪽쪽이를 물려주어서 아이가 편안하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잘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면의 질도 양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면 교육을 시키는 과정 너무너무 고되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괜찮다. 이건 괜찮고 이건 괜찮지 않으니 개선을 해보자 라고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면 교육을 해나가서 부모님도 편안하게 받으시고 잘 해나가시고 아이도 불필요하게 힘들어하는 일 없이 수면 교육을 잘 받게 되면 그 또한 너무너무 훌륭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조합해서 어떤 게 우리 도진이를 위해서 더욱더 나은 결정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면 수면 교육은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이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게 더욱더 애착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 일관되게 아이한테 꾸준히 교육을 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화이팅! 두 번째 사연 볼게요. 공윤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애기들 쌍둥이에요. 이지안, 지온, 지안이 지온이 현재 지금 2개월이고요. 첫째가 있대요. 둘째 낳으려고 하다가 셋째까지 낳아버리는 이런 상황일까요? 첫째 있는 쌍둥이 수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간단하게 고민을 적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수면 교육을 하다 보면 쌍둥이 수면 교육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둘째, 셋째 교육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첫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지안이 지온이처럼 둘째 낳으려고 했는데 셋째까지 태어난 거죠. 쌍둥이 동생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또 심지어 제접근기, 한창 제접근기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이 열심히 정말 아이들 잘 키우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수면 교육이라고 해서 첫째가 있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대단히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수면 교육의 방법이나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이런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과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이거죠. 컨트롤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컨트롤 불가능한 것은 첫째가 있기 때문에 첫째 스케줄에 따라서 둘째, 셋째 스케줄이 완벽하게 딱 맞춰서 아이 하나 있는 집만큼 딱딱 맞춰서 이루어지진 어려울 거라는 거. 주말 되면 밖으로 나가야죠. 들이고 사늘고 막 뛰쳐나가야 되니까 밖에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쌍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아이가 각자 방이 있으면 좀 낫겠죠. 하지만 뭐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집 사정상 아이를 같은 방에서 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경우면 좀 더 서로 서로를 깨우면서 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뭐지? 안전한 수면 교육 잘 만들어줄 수 있지. 한 방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침대는 두 개를 놔서 서로 아기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그래도 최소화시켜 볼 순 있지. 첫째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낮잠 1, 2, 뭐 그 정도는 최대한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의 피로도를 잘 살펴가면서 수면 교육도 바짝 시켜줄 수 있지. 그쵸?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해서 실천을 해보시면, 첫째가 있는 쌍둥이 수면 교육이라고 해서, 도저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희 쌍둥이 수면 교육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쌍둥이 수면 교육 그렇게까지 대단히 어려울 만큼 난관에 부딪히는 일 별로 없어요. 잘 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혼자서는 이 아이들의 수면 교육을 첫째도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값어치 합니다. 그러니 저도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못 자서 수면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 받게 되면서 이 직업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랑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애를 위해서 쓴 돈 중에서 가장 잘 쓴 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저도 한 입 모아서. 그러니,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 새 키우는 거 하나도 어려운데 둘에 셋에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우리 박지원님이 보내주셨고요. 아기는 주연준, 현재 5개월을 앞두고 있네요. 근데 아이가요, 엄마한테 잡념관이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낮잠과 밤잠을 모두 안아서 재워주고 눕힌대요. 그리고, 아빠가 재워주는 잠은 전혀 자지 못하고, 엄마만이 아이를 재워주고 안정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입면하면은 또 밤중 깨임이 너무 심해서 강성호르몬으로 심하게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우나 봐요. 그래서 다시 재워주고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밤 11시 정도부터는 깊게 잠들지만 뭐 새벽에 또 깨기도 하고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한테 가장 깊은 잡념관으로 자리 잡혀 있고, 안아서 재우는 잠에 연관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재워주는 걸로는 영 소용이 없고, 아빠 품에서는 피곤한 상태일 때는 아빠 품에서는 진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되게 간단한 거예요. 쪽쪽이 물고 자는 아이한테 쪽쪽이 없이 자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은 당연히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재워줘야 하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한테 처한 상황이 대단히 특별하고 아이한테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수면 교육을 좀 처음부터 잘 정비를 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원하시는 목표, 지금 스스로 입면됐으면 좋겠고 아빠도 재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밤에 너무 자주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목표로 잡고 계시죠? 그런 목표들은 수면 교육 잘 시켜주시면 모두 개선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어, 연준이 같은 케이스도 일관되게 잘 수면 교육을 시켜주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거고 혹은 셀프로 수면 교육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걸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혼자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 변수들마다 어떻게 갈피를 잡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 오로지 우리 아이의 잠이 이루어지니, 우리 아이의 하루가 이루어지니,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1대1 수면 교육을 받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저희 업체뿐 아니라 여러 업체들의 뭐 셀프 수면 교육 패키지라든지,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미니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서 좀 더 깊은 조언을 받고, 어, 연, 연준이의 수면 교육을 지원님이 좀 중심을 잡고 해나가실 수 있으면 지금 연준이의 상황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갑자기 야 오늘부터 해봐야지 하면서 막 아무 정보 없이 시작하지만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정도는 충분히 공부하시고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려도 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잘 결정을 하셔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오케의 무료 수면교육 상담소 찾아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사연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